경기도 하락 지역 분석. 오늘은 삼성전자의 도시로 불리는 수원시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에서 어떤 아파트가 가장 많이 떨어졌는지, 그 아파트의 위치는 어디인지, 현재 거래 가능한 가격이 얼마인지, 우리가 얻어야 할 인사이트는 어떤 것이 있는지 여러분들께 아주 간결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수원시 폭락 탑5 첫 번째 아파트는 호매실 엔루치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권성구 호매실동에 위치하고 있는 아파트고요. 430세대로 그렇게 큰 세대수는 아니고 17년식으로 준신축급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의 34평형이 가장 많이 떨어졌었는데 현재 최고가 대비 약 4.45억이 하락해서 무려 51%의 하락률을 보인 아파트입니다. 물론 층이 4층으로 약간 저층이긴 하지만 이 아파트의 하락률이 수원에서 가장 컸습니다. 이 아파트의 입지 가치를 보시면 호매실에 위치해 있는데요. 호매실은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신분당선 연장 호재가 있는 호매실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호매실역에서 걸어서는 한 20분 정도가 걸려서 역세권이라고 보기는 어렵긴 하지만 호매실의 전체 호재를 타고 이 아파트도 굉장히 많이 올랐었는데 4억 넘게 하락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아파트의 최고가는 22년 1월 8억 7천만 원을 찍었고 이 아파트가 23년 1월에 4억 2,500만 원에 거래가 되면서 지금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하고 있는데 실제로 12층이 5억 3천에 거래되었고 현재 거래 가능한 최저가 금액은 5억 5천만 원입니다. 요즘은 한 5천만 원 정도는 조정이 된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데 5억에서 5억 5천 정도 사이가 거래 가능한 금액이 아닐까? 최저가인 4억 2,500보다는 조금 거리감이 있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영통구 이이동에 위치한 광교의 자연앤 힐스테이트 아파트입니다. 영통구 이이동이라고 하면 광교로 대표되는 도시인데요. 광교가 가장 큰 하락의 금액을 보여주고 있는 도시입니다. 이 아파트는 1764세대짜리 아파트고 12년식이고 33평짜리 아파트가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위치한 이 자연앤 힐스테이트 아파트는 최고가 대비 무려 6억 1천만 원이 하락을 해서 37%의 하락률을 보여줬습니다. 이 아파트의 위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신분당선 광교 중앙역이 현재 지나고 있습니다. 호매실은 호재인데 신분당선 바로 역세권 아파트이고 바로 이쪽에 보이시는 여기가 굉장히 유명한 광교 호수공원입니다. 광교는 학원가도 잘 위치되어 있고 역세권 주변에 인프라도 아주 잘 갖춰져 있어서 살기는 굉장히 좋은 도시지만 실제로 서울과의 거리는 멉니다. 그런데 이 신분당선을 타고 출퇴근 시간이 가깝고 이런 자연 인프라와 그다음에 환경, 그다음에 상권 이런 것들이 받쳐주면서 굉장히 가격이 이번 상승기 때 급등했던 지역입니다. 이 아파트가 21년 6월에 최고가 16억 3천만 원을 찍고 7월에도 찍혔었죠. 근데 이 아파트가 23년 1월 2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10억 2천만 원. 물론 저층이긴 합니다. 근데 고층 기준으로 봤을 때도 11억 정도의 거래가 찍히면서 5억 넘게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이버 부동산 호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12억 3천만 원 정도에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이 아파트의 가격이 12억 언더에서 가격이 거래될 거라는 전망이 굉장히 우세하고 부동산 소장님도 만약에 의지가 있다 그러면 11억 중반대도 가능하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광교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대장 아파트급이 11억 5천만 원, 11억에서 12억 사이 정도면 거래가 가능하구나라는 거는 인지해두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역시 광교에 있는 광교 푸르지오 월드마크라는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세대수가 좀 작습니다. 350세대짜리 주상복합 아파트고 연식은 15년식이고 34평짜리 아파트입니다. 이 34평형이 최고가 대비해서 약 5.5억에서 5.6억 정도가 하락한 모습입니다. 퍼센테이지로는 39%에서 40% 정도가 하락한 모습이고 광교 전체에서는 자연앤 힐스테이트 다음으로 하락의 금액 자체가 큽니다. 이 위치는 광교 중앙역에서 도보로 가능한 도보로 한 5분에서 10분 정도가 걸립니다. 그리고 양쪽에 학원가가 있고 롯데마트가 있어서 역세권 아파트에 롯데마트도 있고 학원가도 가깝기 때문에 주상복합 아파트이긴 하지만 그래도 꽤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세대수가 작은 거는 조금 단점이긴 합니다. 이 아파트는 21년 8월 13억 8천만 원의 최고가를 찍고 22년 12월에 8억을 찍었습니다. 물론 한 달이 지난 지금 시점은 8억 2천 3천으로 조금 호가가 높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수원시의 많은 부동산 소장님들이 하시는 얘기가 12월 1월 정도가 저점이 아니었냐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이버 부동산에 올라온 최저가의 매물은 무려
10억 9천만 원에 올라와 있습니다. 아마 지금 현재 시점, 현재 분위기에서 8억대 거래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언제든 임장 가서 부동산이 갖고 있는 장부 물건들이 있을 수 있으니 그런 물건들을 한번 잘 찾아보시는 노력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장안구 조원동에 위치한 수원 한일타운이라는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무려 5,282세대짜리 아파트고 99년식으로 연식은 조금 오래된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의 33평형이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제가 조사를 해왔습니다. 이 아파트는 최고가 대비 3.4억 정도로 약 43% 정도가 하락을 했고요. 최고가는 7억 9천만 원 정도에서 지금 4억 5천만 원 정도의 거래가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가격은 5억 정도에 나와 있지만 여기서 조정이 가능해서 아마 4억 7천, 4억 5천 요 정도 선에서 충분히 거래가 가능한 모습이긴 합니다. 이제 수원에서도 선호도가 조금 떨어지고 연식도 오래되고 했기 때문에 이 아파트까지 오는 분위기가 조금 더 오래 걸리는 모습이긴 합니다. 그래서 실제 최저가 찍힌 가격과 현재 호가가 가장 가까운 아파트가 수원시에서는 이 아파트긴 했습니다. 이 아파트는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 수원 KT 위즈파크 바로 위쪽에 있는 아파트고요. 홈플러스와 CGV가 있고 여기 학원가가 나와 있긴 하지만 학원가가 많지는 않습니다. 이쪽 옆에 보이는 공원을 지나가시면은 화서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화서역 주변에 학원가도 있고 오히려 학군도 조금 더 괜찮고 여기는 애매하긴 하지만 수원 1호선 같은 호재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인덕원 동탄선 호재도 있고 그래서 인덕원 동탄선이 뚫리면 조금 더 입지 가치가 좋아질 수 있는 아파트이고 초등학교, 중학교를 품고 있어서 대단지 아파트, 도서관 이런 것들의 장점을 누릴 수 있는 아파트이긴 합니다. 레미안 노블클래스 2단지 아파트입니다. 수원구 8달구 인계동에 위치한 아파트고요. 이 아파트는 459세대짜리 09년식 34평형 아파트인데 이 아파트가 여기 2단지라고 붙어있는 것처럼 1단지가 옆에 있어서 1단지가 세대수가 800세대가 넘거든요. 그래서 합쳐서 1300세대가 넘는 아파트이고 레미안이라는 브랜드를 달고 있는 아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치부터 한번 볼게요. 이 아파트는 수원의 메탄동에 바로 옆에 붙어있는 인계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근데 수원분들은 아시겠지만 메탄동이 학군도 괜찮고 인프라도 괜찮고 나름대로 선호도가 있는 위치입니다. 위쪽으로는 인덕원 동탄선이 앞으로 지나갈 예정이고 밑에 쪽으로는 분당선인 수원시청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둘 다 도보권으로 가능한 위치긴 하지만 아주 가깝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약 10분에서 15분 정도는 소요가 되는 아파트고요. 그다음에 학교도 끼고 있고 입지적으로 괜찮습니다. 이쪽에 학원가도 많기 때문에 학군적으로 이쪽이 수원에서는 나름 선호도가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최고가 대비 많은 폭이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래도 30% 떨어져서 2.4억이 하락한 모습이고요. 이 아파트의 최고가는 22년 1월에 굉장히 늦은 시점이었죠. 8억 2천만 원을 찍었고 23년 1월 약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5억 8천만 원의 21층이 거래된 모습입니다. 그런데 6억 4천만 원짜리가 최저 호가입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도 제가 실제로 이 부동산에 전화를 해보니 6억 언더로 거래가 가능할 수도 있는 아파트 동호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네이버 부동산에 나와 있는 물건만 보지 마시고 임장을 가보신 다음에 거래 가능한 부동산의 장부 물건이 있는지를 꼭 살펴보시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수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최저 호가 대비해서 금매들은 지금 많이 빠졌고 빠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장부 물건들이 있긴 하지만 그 물건들이 어느 정도 가격대 아래로 내려오면 거래를 하려는 사람들, 매수 대기 수요는 꾸준히 있는 상태이긴 하고요. 매물이 최저 호가보다 높게 나오긴 하지만 거래가 쉽지는 않습니다. 최저 호가에서 매도자들은 조금 가격을 올리려는 느낌이고 매수자들은 특정 가격대를 찍어놓은 다음에 그 가격대 아래로 내려오지 않으면 거래를 하지 않으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우리가 꼭 가져가야 되는 인사이트는 뭐냐면 지금 이러한 현상이 데드캣 바운스인지 혹은 상승 전환의 시그널인지를 잘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시그널을 잘 판단할 수 있으려면 먼저 상급지의 움직임을 살펴야 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수원시에서 상급지는 영통에서도 광교라고 할 수 있죠. 그럼 광교가 과연 이게 데드캣 바운스가 아니라 계속해서 상승 전환해서 호가가 올라가는지 여부를 살펴보시고 수원의 바로 옆에 있는 화성시의 뭐 동탄이라든지 아니면 용인 수지 이런 데들이 먼저 움직이는지 그 위로 올라가서 분당과 판교가 움직이는지를 보시면 수원시가 데드캣 바운스일지 상승 전환일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수원시를 분석했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크릿 브라더 채널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